살목지에 대한 소문들은 정말 호불호, 아니 극과 극을 달립니다. 수년째 그곳에서 혼자 밤낚시를 해왔지만 귀신 한번 본 적 없다며 황당해하는 붕어 낚시꾼의 평부터 수십 년째 살목지 근처 마을에 사는 모 마을 주민들은 그곳에 절대 발을 들여서는 안 될 만큼 위험하며 음기가 가득하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다수의 소문에 의해 공포 체험을 하러 가거나 또는 우연히 그곳에 길을 잘못 들렸다가 기이한 현상에 휘말린 여러 사람들의 목격담들이 존재하죠. 그렇다면 살목지는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경험한 사람들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죠. 내가 겪지 못했다고, 그런 일이 세상에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없듯이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허나 살목지에 대한 무수한 목격담들이 헛것을 본 것이고 우연히 핸드폰이 먹통되거나 내비게이션 또는 전자파 등 전자기기들이 오작동했다고 반박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혹되었다는 많은 목격담들은 다 각자 다른 시간대와 환경과 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군중 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일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고장나서 외부랑 연락이 아예 안 되는 상황입니다. 고장난 배 안에는 5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흘을 고장난 배 안에서 식량량이 허덕이면서 바다를 포류하게 됩니다. 그러던 순간 바다 저 끝 멀리서 드디어 마침내 커다란 여객선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장난 배 안에 갇힌 5명이 모두 한 곳을 가리키며 손짓한 거죠. 여객선이다. 그러나 그 끝에 다다르니 그것은 여객선이 아니라 작은 섬 중의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작은 섬을 여객선으로 모두 오해한 것입니다. 이것은 착시 현상과는 조금 다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모두가 너무 간절히 바래서 같은 상황에 놓여 있기에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고서 모두가 같은 것을 보며 그것을 헛것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살목지는 배 안의 사람들과는 아예 다릅니다. 같은 시간, 같은 환경, 같은 구조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각자 다른 환경과 다른 시간대, 살목지를 향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목지에 대한 다수가 겪었다던 전자기기의 먹통과 기이한 현상들, 귀신의 형상들은 어쩌면 다른 차원으로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살목지라는 장소의 고유한 음산함과 그곳에선 현대의 디지털 기술에 보이지 않는 위협이 존재한다는 가설에 유달리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성 주연 씨는 데이터의 잔여물이라는 명명한 현상에 오랜 시간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온라인 세상에 남기는 발자국, 즉 데이터가 소멸하지 않고 남아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삶에 다시 나타나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섬뜩한 형태로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는 가설이었습니다. 과거의 검색 기록, 삭제된 메시지, 잊고 있던 계정의 정보의 조각들이 마치 유령처럼 떠돌다가 예기치 못한 순간에 나타나 우리를 갉아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주연 씨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이라는 편리한 도구들이 사실은 얼마나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 그리고 그 기반이 흔들릴 때 어떤 형태의 공포가 도래하는지 주연 씨는 알고 싶어 했습니다. 주연 씨는 이러한 주제로 여러 편의 글을 발표하며 이 분야에선 나름 입지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기이한 소문과 끔찍한 사고로 악명이 높은 장소, 살목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접했습니다. 어린 시절 어른들의 입을 통해 들었던 섬뜩한 이야기들은 희미한 공포로 남아있었지만 최근에는 전혀 다른 차원의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이곳에 은밀한 디지털 범죄, 특히 유심 해킹이나 특정 개인의 디지털 정보를 노리는 사건들이 발생했다는 믿기 힘든 루머가 온라인 은밀한 곳들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고립되어 외부와의 연결이 취약한 살목지라는 장소의 특성이 역설적으로 디지털 범죄자들이 추적을 피하고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살목지의 음산함과 현대 디지털 범죄의 교차점, 주연 씨는 이곳에서 디지털 잔여물의 실체를 목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단순히 귀신이 나오는 곳이 아니라 현대 기술의 어둠 속에서 자라나는 악의적인 의도가 숨쉬는
살아있는 시스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현 씨는 그렇게 살목지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몇 년간 그곳을 탐사해왔지만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목격담과는 달리 그것은 그저 고요할 뿐, 이렇다 할 뭔가를 주현 씨가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주현 씨는 낮과 밤, 이른 오전, 어두컴컴한 새벽, 시간대도 변경하고 날씨도 비가 오는 날, 맑은 날, 추운 날, 더운 날 가리지 않고 조합하며 그곳을 탐사해왔지만 정말이지 주현 씨에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도 살목지에 대한 기이한 목격담들은 계속되었습니다. 주현 씨 입장에선 정말 답답해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느님을 보는 선택받은 자들처럼 종교적 차원에서 살목지에서 선택받는 자들이 존재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었으니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정말로 헛것을 본 게 맞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저수지 물귀신이라는 익숙한 테마에다가 살목지의 지형 특성상 대나무 숲과 살아있는 숲풀, 나무들이 그렇게 느끼게 음산한 분위기를 연출한 게 아닐까 싶었던 것이죠. 또한 외진 지역 특성상 핸드폰 통신망 연결이 여러 상황에 따라 복합적으로 잘 안 된 게 아닐까. 그러나 주현 씨는 자신이 체험하지 못했다고 그것들이 헛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소문의 진실을 찾고 싶었고 오롯이 자신이 겪어보고 싶을 뿐이죠. 이러한 탐구를 이어가던 중 주현 씨는 오래전부터 기이한 소문과 끔찍한 사고로 악명이 높은 장소, 살목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접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고 이 기묘한 현상을 기록하기 위해 그렇게 그날도 주현 씨는 또다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살목지를 향했습니다. 최신 스마트폰과 함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구형 피처폰, 그리고 데이터 백업용 휴대폰 저장 장치까지 꼼꼼히 챙겼습니다. 통신망 교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위성 통신이 가능한 소형 추적 장치도 가방 한 구석에 넣어두었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지인에게 연락 계획을 알리고 불통 시 신고를 부탁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주현 씨는 추적한다는 직업정신과 개인적인 호기심이 뒤섞인 채 살목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그날따라 유독 차가운 공기와 함께 퀴퀴한 물비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늘은 흐릿했고 멀리서부터 음산한 기운이 밀려오는 듯 했습니다. 살목지 근처에 도착하자 주현 씨는 놀랍게도 휴대폰의 신호가 거의 잡히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안테나 막대가 불안정하게 흔들리거나 아예 서비스 불가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구형 피처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늘하고 바람이 세차게 불며 폭우가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날씨긴 하였지만 당시 정작 거센 폭우는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통신망 연결이 불안정한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다 해도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잘됐다. 실체와 드디어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침내 그날이 왔다. 주현 씨는 속으론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앞으로 자신 앞에 닥칠 일들을 전혀 몰랐으니까요. 차에서 내려 살목지 둑길을 따라 걸음을 옮기자 주변의 공기는 더욱 차갑고 무거워졌습니다. 빽빽한 나무들은 모든 빛을 가려 어두컴컴했고 축축한 흙냄새와 물비린내가 뒤섞여 여전히 코를 찔렀습니다. 검고 탁한 저수지 물은 아무 소리 없이 고여 있었지만 그 표면에서 느껴지는 기운은 주현 씨에게 깊은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마치 수면 아래 무언가 살아 숨쉬고 있는 듯한 기묘한 느낌이었습니다. 예상 밖의 디지털 에러 속에서 주현 씨는 작은 녹음기를 켜고 살목지의 분위기와 자신의 감정을 나지막히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소리,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압도적인 고요함이 주현 씨를 감쌌습니다. 그날은 종종 이곳을 들린다는 낚시꾼들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를 제대로 잡은 것일까? 그 고요함 속에서 주현 씨는 문득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졌다는 사실에 기묘한 안도감마저 느껴졌습니다. 디지털 공간의 소음에서 잠시나마 벗어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수지 중앙 부근에 이르렀을 때 주머니에 넣어뒀던 스마트폰이 갑자기 강하게 진동했습니다. 서비스 불가 지역에서 말입니다. 놀라서 꺼내보니 꺼져 있던 화면이 켜져 있었고 화면 상단에는 선명한 안테나 막대가 떠 있었습니다.
와이파이 표시가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알람 메시지가 떴습니다. 발신자 정보는 없었습니다. 시스템 알림, 유심 복제 시도가 감지되었습니다. 주현씨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유심 복제 시도,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주현씨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 살목지에서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유심이 공격받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지만 휴대폰 화면에 이어지는 메시지들은 현실임을 증명했습니다. 비정상적인 데이터 유출이 확인되었습니다. 데이터 경고, 일부 개인정보가 외부로 전송되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두려워했던 연결의 그림자가 바로 지금 자신에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주현씨의 휴대폰이, 주현씨의 유심이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지금 공격당하고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고립된 이곳에서 가장 사적인 디지털 연결이 침입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주현씨는 급히 구형 피처폰을 꺼내봤지만 피처폰 역시 화면에 유심오류라는 메시지를 띄우며 먹통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성통신 추적 장치도 먹통이었습니다. 모든 디지털 기기가 동시에 그곳에서 고장이 난 것입니다. 휴대폰을 끄려고 아무리 시도해도 전원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화면은 계속 켜져 있었고 그 안에서 마치 주현씨의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노출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휴대폰 화면에 기묘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주현씨의 갤러리에 저장된 사진들이 제멋대로 빠르게 넘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족과의 행복한 순간, 친구들과의 여행 사진, 추적함에 취재했던 다양한 장소들, 주현씨의 삶의 소중한 기록들이 눈앞에서 정신없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물리적으로 주현씨를 따라다니며 감시하고 동시에 디지털적으로 주현씨의 휴대폰을 조종하며 그 결과를 주현씨에게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물리적인 추적과 디지털 감시가 결합된 끔찍한 공포였습니다. 주현씨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시선에 자꾸만 뒤를 돌아봤지만 어둠 속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휴대폰 화면이 멈추더니 문자 메시지 앱이 실행되었습니다. 메시지 작성 창이 열리고 알 수 없는 글자들이 자동으로 타이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의미를 알 수 없는 암호들의 나열 같기도 했고 낡은 컴퓨터 코드 같기도 했습니다. 010-010-010 0과 1로 이루어진 코드 번호였고 이진 코드와 간단한 영어 문장이었습니다. 해석을 하자면 살목지는 배고프다. 살목지는 배고프다라니 무엇이 배고프다라는 것일까? 단순한 해커들의 장난일까? 아니면 살목지라는 장소 자체가 어떤 형태로든 데이터를 먹어치운다는 의미일까? 그 의미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이 더욱 큰 불안감을 일으켰습니다. 메시지가 완성된 후 휴대폰에서 기분 나쁜 기계음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낮고 웅얼거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주현씨는 극심한 심리적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물리적으로 거듭된 살목지에서 자신이 가장 사적인 영역인 휴대폰이 침입당하고 조종당한다는 경험은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허물어뜨렸습니다. 주현씨가 보는 살목지의 풍경은 실제인가 아니면 해킹된 휴대폰이 보여주는 왜곡된 환각인가? 주현씨를 감시하는 것은 현실의 누군가인가 아니면 살목지의 기운인가 혹은 데이터 자체의 망령인가? 주현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드디어 미쳐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길을 잃은 듯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분명 왔던 길인데 주변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나무들은 더욱 빽빽해지고 길은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의 GPS는 엉뚱한 곳을 가리켰고 나침반 앱은 무작위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위성통신 추적 장치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살목지가 주현씨를 그곳에 붙잡아 두려는 듯 모든 디지털 장비가 동시에 오작동을 일으켰습니다. 주현씨는 필사적으로 왔던 길을 되짚어보려 했지만 기억조차 흐릿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주현씨의 휴대폰에서 기분 나쁜 기계음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전 메시지에서 들었던 그 중얼거림이었습니다. 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주현씨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주현씨의 뇌 속으로 직접 들어오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마치 살목지의 기운이 디지털 주파수를 타고 주현씨의 정신에 직접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현실과 비현실, 디지털과 물리적인 경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주현씨는 지금 서 있는 곳이 실제 살목지인지 아니면
해킹된 휴대폰이 만들어낸 가상의 공간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나타나는 섬뜩한 풍경과 귀에 울리는 기계음 같은 중얼거림, 그리고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차가운 휴대폰의 감촉, 이 모든 것이 뒤섞여 주현씨의 현실 감각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주현씨는 자신이 진짜 미쳐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주현씨는 주저앉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을 주어 버텼습니다. 또 다른 휴대용 저장 장치에 기록이라도 남겨야 한다는 생각에 손을 다시 뻗었지만 가방조차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살목지에 검은 물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주현씨의 가장 사적인 정보들이 살목지의 10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살목지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너의 모든 것은 이곳에 기록될 거야. 그와 동시에 휴대폰 화면이 기괴하게 일그러지더니 마치 물감이 번지듯 검은색으로 서서히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전체가 살목지의 검은 물처럼 변했습니다. 전원이 꺼진 것 같았지만 휴대폰은 여전히 뜨거웠고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주현씨의 손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주현씨는 휴대폰을 놓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손가락이 굳어버린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주현씨는 살목지의 물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결 소리가 아니라 수많은 디지털 데이터 조각들이 서로 부딪히고 섞이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0과 1, 이미지와 텍스트, 소리와 영상, 주현씨의 모든 삶의 파편들이 검은 물속에 떠다니며 기이한 소리를 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져 주현씨의 귀를 가득 채웠고 다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그 데이터 소리에 흡수되는 것 같았습니다. 주현씨는 살목지에 갇혔습니다. 물리적 고립은 디지털 감시와 결합되어 벗어날 수 없는 덫이 되었습니다. 유심 해킹은 단순한 정보 탈취가 아니라 주현씨의 자아와 현실 감각을 파괴하는 도구였습니다. 살목지의 10년은 주현씨의 모든 데이터를 흡수하며 그녀의 정신을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현씨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인지, 자신은 누구인지, 살목지의 검은 물과 그 물속에 잠식된 데이터처럼 주현씨의 정신은 심연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살목지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인간을 집어삼키는 살아있는 데이터의 무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수지의 물속에서 하얀 손들이 솟아오르는 환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물귀신처럼 보였지만 손에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의 파편 같은 것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디지털과 전통적인 공포가 뒤섞인 끔찍한 형상들이었습니다. 그 손들은 주현씨를 향해 뻗어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환각일까? 실존하는 실체일까? 주현씨는 자신이 망각하고 있나 싶었습니다. 주현씨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발밑의 흙이 진흙처럼 변하더니 주현씨의 발을 잡아 끌었습니다. 살목지의 땅이 주현씨를 마치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동시에 손에 들러붙은 휴대폰에서는 기계음과 함께 수많은 목소리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주현씨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 같기도 했고 알 수 없는 존재들의 목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들은 주현씨의 이름과 데이터를 부르며 10년 속으로 오라고 마치 유혹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현씨는 더 이상 소리 지를 힘도 움직일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감각이 살목지의 10년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살목지에서 생긴 종종 기이한 현상의 목격담들이 정말 진짜였던 것일까? 특히 밤이 깊어지면 저수질 물 위로 희미하게 빛나는 점들이 떠다닌다거나 알 수 없는 기계음 같은 소리가 들려온다는 목격담들. 주현씨는 혼돈 속에서 가까스로 정신을 되찾고 진흙 속에서 발을 빼내 미친 듯이 내달렸습니다. 그리고 뒤를 잠깐 돌아봤는데 뒤에선 하얀 뭔가가 자신을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분명히 주현씨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헛것이 아니다. 주현씨는 정말 미친 듯이 전력으로 내달렸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발이 꼬이며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뒤에서 하얀 그것은 스산한 소리를 내며 넘어진 주현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주현씨는 공포에 휩싸여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것이 눈앞에서 멈춰져 주현씨를 내려다보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주현씨는 용기를 내서 그것과 마주하기로 했습니다. 서서히 눈을 떠서 그것을 오롯이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주연 씨는 온몸에서 힘이 쭉 빠졌습니다. 그것은 주연 씨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에 걸린 기다란 하얀 비늘이었습니다. 아마 바람이 많이 불던 날 저수지 물 위에 둥둥 떠돌던 비늘이 기적과 같은 우연의 일치로 주연 씨에게 그때 마침 다가왔던 것일까? 아니면 원래부터 그곳에 걸려 있었던 것일까? 주연 씨조차도 스스로 혼란스러웠습니다. 비닐을 오해한 것이라면 가장 무서운 것은 귀신도 원혼도 아닌 쓰레기라는 소리였죠. 공포 스팟으로 화제가 되어 사람들이 이곳을 다녀오며 무수히 버린 쓰레기들이 정말 무서운 존재인 것일까? 주변에 온갖 캔 굴러가는 소리, 바람에 휘날린 스산한 비닐 소리들을 오해한 것일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휴대폰은 먹통이었고 명백히 오작동을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이후 주연 씨는 가까스로 살목지를 벗어나 휴대폰의 소리를 맡겼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